안녕하세요, 따스쌤입니다. 오늘도 웬디북과 함께하는 영어 수업에서 그림책 활용하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달 이름, 요일 이름,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그림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주로 고학년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헷갈려하는 표현들이 많아서 저학년부터 중학년부터 꾸준히 그림책을 통해서 또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노출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노출하면 지겨우니까 다양한 그림책으로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달 이름이 담겨 있는 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Happy All Year입니다. 원래 happy여야 되는데 happy. 네,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들이 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hap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all year이라고 해서 January부터 December까지 달 이름이 월별로 이름이 나오는데요. 계절이나 또는 특별한 날의 특징을 담아서 그림 문자와 함께 이렇게 표현된 책인데요. April이 보니까 봄비가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달의 특징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디셈버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림 문자를 이렇게 선물 포장처럼 해놓았는데요. 그 계절이나 절기의 특징을 담아서 표현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면서 매 달이 나올 때마다 Whose birthday is in December? 하고 손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고요. What's your favorite month? 이렇게 너가 가장 좋아하는 달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kip Through the Seasons 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처음에 January부터 December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책은 글씨가 작기 때문에 페이지를 펼쳐보시고 먼저 읽어주시기보다는 이거는 몇 월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아이들이 맞춰볼 수 있게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Can you guess what month it is? 라고 하면 아이들이 보통은 눈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December이나 January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February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눈이 2월에도 여전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기 놀이를 하실 수도 있고, 이 책은 재미있게도 여기 아래쪽에 있는 단어들을 찾기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Snow boots, jacket, goggles 이렇게 찾아가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몇 월일까요? 여기 보니까 봄비가 내리는 April이네요. 그래서 역시 rubber boots, puddles, umbrellas 이렇게 물건이나 이렇게 물웅덩이 이렇게 찾기 놀이를 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달은 몇 월일까요? 네, 축제의 달이라고 하는데 Drive into July, come along with me. 여름에 밤에 축제를 하기 좋은 7월이죠. 이렇게 아이들과 계절에 맞는 또 월에 맞는 특징을 얘기하면서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책인데요. A Busy Year 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표지에 나무가 한글로 나오는데요. 이 두 생쥐와 나무가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두 생쥐가 나무를 발견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Look, a snail mouse. He's holding a broom. 스네어 마우스가 빗자루를 잡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소리가 말을 하는데요. I'm not a broom. I am Woody the tree. 난 빗자루가 아니야. 나는 우디라고 하는 나무야. 하면서 생쥐들과 나무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월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It was the first day of January. 이렇게 매 장에 월 이름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July에는 불이 나기도 하는데 나무를 불로부터 생쥐들이 구해주기도 합니다. 매달 나무와 생쥐들이 어떤 우정을 나누는지 나오는데요. In December came.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나무를 장식하고 선물도 가져오는 이런 1월부터 12월까지 생쥐들과 나무의 우정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림이 멋진 책인데요. Around the Year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pril을 보니까 April, April, the snow is gone. April, April, the flowers have come. 이렇게 gone, come, 이게 rhyming words도 나오고요. 예쁜 그림이 나와서 월별로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September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사과를 먹고 싶어서 나무 아래에서 모자를 들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Dear apple, on your branch. Please fall into my hat. 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아이들과 재미있는 예쁜 그림도 보면서 월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월 이름은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6학년들도 헷갈려하는 표현이라서요. 자신의 것으로 다시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4권의 책을 꾸준히 읽어주신 다음에 월별로 이렇게 저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월별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게 하면 이미 읽은 책을 활용해서 그 달의 특징에 맞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경일과 명절 그리고 절기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계절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자기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요일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Monday와 The Very Hungry Caterpillar는 음식을 주제로 한 책에서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Today is Monday라는 책은 요일별로 동물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나오는 책입니다. Today is Monday. Monday, string beans. 그리고 요일별로 어떤 동물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나오면서 점층적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갑니다. Sunday ice cream, Saturday chicken, Friday fresh fis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soup,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이렇게 차곡차곡 요일별로 다시 점층적으로 쌓여가는 책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요일별로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었는지 맞히기 놀이도 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The Very Hungry Caterpillar도 애벌레가 요일별로 어떤 과일이나 음식을 먹는데요. On Monday, he ate through one apple, but he was still hungry. On Tuesday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요일별로 어떤 과일을 먹고요. 마지막에 Saturday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활동은 또 음식 주제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요일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요일로 진행된다는 거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Bear About Town 이라는 책인데요. 이 곰은 나들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어디론가 가는데 On Monday, he goes to the bakery. 월요일에는 베이커리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 곰은 어디론가 갑니다. 또 On Thursday, he visits the gym. 목요일에는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하러 다니네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뭘 할까요? On Sunday, he goes to the playground. 네, 일요일에는 신나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나 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요일책을 읽어보면요. 아이들마다 요일별로 하는 일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What do you do every Mondays? 이렇게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월요일마다 무엇을 하니?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역시 Seven Blind Mice라는 요일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는 책인데요. 생지도 7마리고 요일도 7날이니까 네, 요일별로 한 마리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유명한 스토리인 코끼리의 몸을 7마리의 생쥐가 만져서 이게 코끼리인지 뭔지 도대체 뭔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인데요. On Monday, Red Mouse went first to find out.
월요일에는 빨간색 생지가 이게 도대체 뭔지 여기 작은 생지 보이시죠? 만져봅니다, 이렇게. 근데 거대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It's a pillar! 건물에 있는 큰 기둥을 pillar이라고 하는데요. 기둥이야! 라고 말합니다. No one believed him.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on Tuesday, 화요일에는 또 다른 생지가 가고 Wednesday, 수요일에는 또 다른 생지가 가는데요. 이 생지들은 과연 전체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On Tuesday, Green Mouse set out. He was the second to go. 두 번째로는 초록색 생지가 여기 코 부분을 보러 가네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It's a snake! 라고 합니다. 또 아무도 믿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침내 7번째 생지에 이르러서야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그림책을 읽고 나서는요, 여기 예시작품처럼 또 아이들의 일과를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On Monday, I go to school. 이렇게 자기 일과를 적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Friday, Saturday, Sunday거든요. 그때 무엇을 적는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요일로 스토리 전개가 되는 스토리 그림책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ookies Week이라는 책인데요. 이 고양이의 이름이 쿠키입니다. 그런데 정말 노티한 고양이에요. On Monday, Cookie fell in the toilet. 변기에 쿠키가 빠집니다. 집이 어떻게 될까요? 말썽쟁이 고양이죠. 이런 사고는 월요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On Tuesday, Cookie knocked a plant off the windowsill. 이번에는 화분을 쓰러뜨리는데요. 여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On Wednesday, Cookie upset the trash can. 이번에는 쓰레기통을 엎게 됩니다. 쿠키의 장난은 언제 끝이 날까요? 한번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일로 이야기 전개를 하면 주말로 갈수록 점점 긴장이 고조되거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책은 Jasper's Beanstalk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제스퍼가 씨앗 하나를 발견합니다. On Monday, Jasper found a bean.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걸 심고 On Wednesday, he watered it. 수요일에는 물을 주었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나오고 On Sunday, Jasper waited and waited and waited. 싹이 텄을까요? 네, 여기서 반전인데 싹이 트질 않습니다. 일요일에 싹이 트질 않아서 제스퍼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싹이 트게 됩니다. 책 마지막에는 It was on Thursday, I think. 네, 이렇게 그 다음 목요일이었던 것 같다고 책에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그림책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스토리가 요일로 전개되는데 뒤로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는 책입니다. Inside Mary Elizabeth House. 메리 엘리자베스의 집에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Monday morning, on the way to school, Mary Elizabeth said to the boys, 나 우리 집에 몬스터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We won't believe you. 우리 안 믿는데 너 안 믿을 거야 라고 합니다. 왜 믿질 않지? 그래서 요일이 지날수록 엘리자베스는 한 가지씩 더 말을 해줍니다. On Tuesday morning, Mary Elizabeth said to the boys, There's a monster at my house with red bloodshot eyes and sharp pointy teeth. 조금씩 더 정보를 제시를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We won't believe you. 우리는 안 믿을 건데 안 믿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믿질 않으니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On Thursday morning, on the way to school, Mary Elizabeth said to the boys, There is a monster at my house 하면서 Come for dinner tonight at 7. 그럼 저녁 먹으러 와 라고 말합니다.
Yum, food!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신이 나서 저녁에 메리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괴물이 나왔을까요? 괴물을 만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일을 등장시켜서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하는 스토리 구조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도 굉장히 멋스러운 책이에요. Perfect Scare 이라는 이 책 자체가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면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처음에 이 스퀘어는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It was a perfect square. It had 4 matching corners and 4 equal sides. 완벽한 정사각형이었는데요. But on Monday, 월요일에 the square was cut into pieces and poked full of holes. 월요일에 누군가가 스퀘어를 막 자르고 구멍도 뿡뿡뿡 뚫었습니다. It wasn't perfectly square anymore. 더 이상 완벽한 정사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무엇을 했냐면요. So it made itself into a fountain. 네, 이 사각형이 자기의 몸 조각을 이용해서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놀란 사각형은 뭔가를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는데요. On Thursday, 목요일에는 마치 거울 조각이 깨진 것처럼 the square was shattered.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스퀘어는 이걸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이들과 한번 상상해보는 질문을 던져서도 좋을 것 같고요. So it made itself into a bridge. 그런데 클라이막스가 일요일에 나와야 되잖아요. 일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는데 일요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